우리 집 슬리퍼가 왜 여기 있냐? 현관에 들어서자마자 그게 제일 먼저 눈에 들어왔습니다. 남편이 늘 신던 낡은 갈색 슬리퍼였어요. 이거 분명히 남편 건데 우리 집에 있어야 할 슬리퍼가 아들 집 신발장 옆에 놓여 있었어요. 아니 그런데 그 옆에 내 회색 슬리퍼까지 가지런히 놓여 있었습니다. 남편 거 하나, 내 거 하나 이렇게 두 켤레나요. 마치 원래부터 거기 있었던 것처럼 자리를 잡고 있었습니다. 이게 무슨 상황인가 싶어 머릿속이 하얘지더군요. 손에 들고 있던 반찬통이 무거워지는 것 같았어요. 분가했다고, 이제 혼자 산다고 했던 아들. 그런데 우리 슬리퍼가 왜 여기 있는 건지 이해가 안 됐지요. 아들은 부엌에서 뭔가 하고 있었고 나는 현관에 그대로 서 있었습니다. 슬리퍼를 보면서 여러 가지 생각이 스쳐 지나갔어요. 이게 무슨 의미인지, 이게 정상인지, 내가 모르는 뭔가가 있는 건지 말이지요. 살다 보면 저처럼 참 마음이 복잡해지는 날이 있지요. 잠시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 주시고, 이제 드라이브 영상 보시면서 오늘 이야기를 조금 더 편하게 이어가 보겠습니다. 아들이 집을 구한 건 한 2년쯤 전이었어요. 40 넘어서야 겨우 나간 거였지요. 그 전까지는 계속 우리 집에 있었습니다. 결혼 얘기는 한참 전부터 꺼내지도 않게 됐어요. 아들이 그 얘기만 나오면 질색을 하고 표정부터 굳어지더군요. 엄마, 그 얘기 좀 그만해요. 저는 혼자가 편해요. 처음엔 그저 자존심 상해서 하는 말인 줄 알았지요. 그런데 몇 년 지나니까 아, 아들이 진짜 그렇게 생각하는구나 싶더라고요. 혼자 사는 게 편하다는 게 거짓말은 아니었던 겁니다. 그래서 우리도 더 이상 그 얘기를 하지 않기로 했어요. 남편하고 둘이서 얘기했지요. 이제 그만 놔두자. 아들도 어른인데 알아서 하겠지. 그렇게 마음을 비웠습니다. 장가 안 가도 좋으니 그냥 건강하게만 살아라. 그 정도로 생각을 바꿨지요. 그러다 아들이 방 하나 구했다고 했을 때는 속으로 좀 안심이 됐어요. 이제 혼자 생활을 시작하는구나, 독립을 하는구나 싶었지요. 집도 작은 원룸이었습니다. 보증금 1,000만 원에 월세 50만 원이었어요. 엄마, 이제 나 나갈게요. 혼자 살아볼게요. 아들이 그렇게 말하던 날을 지금도 기억합니다. 짐을 싸면서 웃고 있더군요. 뭐가 그렇게 좋은지 신이 나 보였어요. 나는 그 모습 보면서 이제 우리도 한 발 물러서야겠다고 생각했지요. 아들 생활에 간섭하지 말자, 연락도 자주 하지 말자, 그냥 각자 살자고 마음먹었습니다. 남편도 똑같은 생각이었어요. 이제 우리끼리 살면 되지 뭐. 애는 애 인생 사는 거고. 그렇게 우리는 아들 집을 그 집이라고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준호 그 집은 어떠대? 그 집 월세는 제때 내고 있나? 이런 식으로 말이지요. 우리 집이 아니라 아들 집, 아들이 알아서 꾸려가는 곳이라고 선을 그었던 겁니다. 현관 비밀번호 얘기도 꺼내지 않았어요. 예전 같으면 비밀번호 알려드려요? 이랬을 텐데 그러지 않았거든요. 분가했으면 서로 집을 함부로 드나들면 안 된다고 생각했지요. 생활비도 따로 주지 않았습니다. 아들이 벌어서 월세 내고 밥 사 먹고 사는 거니까 우리가 챙길 일이 아니라고 봤지요. 끼니도 물어보지 않았어요. 오늘 점심 먹었냐? 저녁은 뭐 먹을 거냐? 이런 말도 안 하게 됐습니다. 아들이 뭘 먹든 어디서 자든 그건 이제 아들 일이라고 생각했거든요. 부모 노릇을 내려놓는 게 이런 거구나 싶었어요. 아들 인생은 아들이 알아서 꾸리는 거고 우리는 우리끼리 사는 거라고 마음먹었지요. 그게 서로한테 좋은 거라고 믿었습니다. 처음 몇 달은 정말 그랬어요. 아들이 전화도 잘 안 하고 우리도 연락 안 했지요. 일주일에 한 번, 많아야 2번 정도 문자로 잘 지내냐? 이 정도만 주고받았습니다.
그게 편했어요. 아들도 자기 생활하고 우리도 우리 생활하고 말이지요. 남편하고 둘이 저녁 먹으면서 이제 좀 편하네 그런 얘기도 했습니다. 집도 조용하고 신경 쓸 일도 줄었거든요. 아침에 밥 안 차려도 되고 저녁에 늦게까지 기다릴 필요도 없고 말이죠. 분가라는 게 이런 거구나. 각자 산다는 게 이런 거구나 싶었어요. 그땐 그 말이면 충분하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것도 잠시 한 석 달쯤 지나니까 아들이 자꾸 집에 오기 시작했어요. 처음엔 주말에 한 번씩 왔지요. 엄마, 나 잠깐 들를게요. 미리 연락하고 오니까 별 상관 없었습니다. 분가했어도 부모 집에 가끔 오는 건 당연한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반찬도 좀 챙겨주고 밥도 같이 먹고 그랬지요. 아들이 오면 반가웠어요. 얼굴 보니까 좋더라고요. 혼자 살면서 밥은 잘 먹냐? 힘든 건 없냐? 그런 것도 물어봤습니다. 아들은 괜찮아요. 잘 지내요. 그러면서 웃었지요. 그러고는 TV 보다가 저녁 때쯤 돌아갔어요. 그게 한두 번은 괜찮았는데 점점 자주 오기 시작했습니다. 주말만 오던 게 주중에도 오더군요. 그것도 연락 없이 갑자기 왔어요. 엄마, 나왔어요. 현관문 열고 들어오면서 하는 말이 그거였습니다. 미리 말하지도 않고 그냥 오는 거지요. 신발 벗고 들어오는 게 너무 자연스러웠어요. 마치 원래 여기 사는 사람처럼 말입니다. 집에 들어오자마자 TV 채널부터 바꾸고 소파에 앉아서 편하게 다리 쭉 뻗고 있었지요. 엄마, 집에 뭐 먹을 거 있어요? 냉장고 문을 열면서 묻더군요. 먹을 게 있나 없나 확인하는 게 아니라 이미 있다고 생각하고 찾는 것 같았어요. 과일 있나? 우유는? 그러면서 이것저것 꺼내서 먹었습니다. 처음엔 그래, 먹어라 했지요. 자식이 부모 집 와서 먹는 게 뭐가 대수냐 싶었거든요. 그런데 오는 시간이 점점 늦어지기 시작했어요. 저녁 먹을 시간에 맞춰 오는 거예요. 엄마, 저녁 먹었어요? 6시 반, 7시쯤 들어오면서 묻는 겁니다. 아직 안 먹었으면 같이 먹자고 하고 먹었다고 하면 엄마 나 밥 좀 주세요 그러더군요. 남편은 그냥 먹여라 애가 왔는데 그랬지요. 그래서 밥을 다시 차렸습니다. 상 차리고 국 데우고 반찬 꺼내주고 말이에요. 아들은 밥 먹으면서 TV 보고 다 먹으면 설거지는 그대로 두고 또 소파에 누웠어요. 엄마, 나 좀 쉬었다 갈게요. 그러고는 한두 시간 있다가 나갔지요. 잠깐 쉬었다 간다는 말이 입버릇이 됐어요. 근데 그 잠깐이 점점 길어지더군요. 처음엔 그래도 1시간 정도였는데 나중엔 3시간, 4시간씩 있었습니다. 밤 11시, 12시까지 있다가 가는 날도 있었어요. 이제 들어가 봐야겠다 하면서 일어나는데 그때쯤이면 우리는 이미 자려고 준비하는 시간이었지요. 남편은 먼저 들어가서 자고 나는 아들 나갈 때까지 거실에 있었어요. 혼자 두고 먼저 자기가 좀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TV 보는 척 하면서 같이 있다가 아들 가면 그때 방에 들어갔습니다. 그게 한두 번이 아니었어요. 그러다가 점점 일주일에 4번, 5번씩 오는 거예요. 거의 매일 오는 것 같았습니다. 그것도 저녁 시간에 맞춰서 말이지요. 처음엔 우연인 줄 알았는데 아니더군요. 패턴이 있었어요. 월요일, 수요일, 금요일 이렇게 규칙적으로 오는 거예요. 그 시간에 맞춰서 밥을 준비하게 되더라고요. 아들이 올 것 같으니까 미리 밥을 더 하고 반찬도 더 만들어 두고 말이지요. 남편은 왜 밥을 이렇게 많이 했냐 그랬는데 나도 모르게 그렇게 하고 있었던 겁니다. 아들 생각하면서 장을 보고 아들이 좋아하는 반찬을 만들고 있었어요. 분가했다고 해놓고 왜 이러고 있나 싶었지요. 그런데 이상한 건 아들이 자기 집 얘기는 전혀 안 한다는 거였어요.
그 집은 어떠냐 물어보면 괜찮아요. 이 한마디로 끝이었습니다. 뭘 먹고 사는지, 청소는 하는지, 빨래는 어떻게 하는지 하나도 안 알려주더군요. 물어봐도 대충 넘어갔어요. 알아서 해요. 잘 지내요. 그 말만 반복했지요. 그래서 나도 더 이상 묻지 않았습니다. 물어봐도 소용없으니까요. 그냥 아들이 올 때마다 밥 차려주고 쉬었다 가라고 하고 그렇게 보냈어요. 그게 일주일에 4번, 5번씩 반복되니까 그때부터 집이 둘이 된 것 같았습니다. 한 달쯤 지나니까 아들 물건이 하나둘씩 집에 보이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세면도구였습니다. 화장실 세면대에 아들 칫솔이 놓여 있더군요. 이거 준호 거 아니야? 남편한테 물어봤지요. 응, 어제 양치하고 두고 갔나 보네. 그러면서 그냥 넘어갔어요. 나도 별 생각 없이 그대로 뒀습니다. 그런데 그 칫솔이 계속 거기 있는 거예요. 치우지 않고 그냥 있었어요. 다음에 아들이 왔을 때도 그 칫솔로 양치하고 또 두고 갔지요. 그 옆에 면도기도 하나 생겼습니다. 엄마, 면도기 좀 두고 갈게요. 여기 올 때마다 쓸게요. 그렇게 말하면서 세면대 선반에 올려놨어요. 그게 시작이었지요. 옷도 하나둘씩 늘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엄마, 이거 좀 맡겨둘게요. 다음에 가져갈게요. 겨울 패딩 하나를 옷장에 걸어두고 갔어요. 다음 주에 가져간다더니 한 달이 지나도 그대로 있더군요. 그 다음엔 운동화도 두고 갔습니다. 이거 신으려면 끈 다시 매야 해서 귀찮아요. 여기 둘게요. 현관 신발장에 운동화 한 켤레가 자리 잡았지요. 책도 몇 권 가져다 놨어요. 엄마, 이거 여기서 볼게요. 집에 가져가면 잃어버릴 것 같아서요. 거실 책장에 아들 책이 쌓이기 시작했습니다. 계절이 바뀌었는데도 그 물건들은 그대로 있었어요. 가져간다고 했던 옷도 다음에 쓴다던 물건들도 하나도 안 가져갔지요. 택배도 자꾸 우리 집으로 왔습니다. 엄마, 택배 하나 거기로 보냈어요. 받아주세요. 처음엔 한두 개였어요. 그런데 점점 늘어나더니 한 달에 5개씩 왔지요. 집에 없을 때가 많아서요. 엄마 집으로 보내면 안전하잖아요. 그렇게 말하면서 계속 우리 집 주소로 물건을 시켰어요. 나는 택배 올 때마다 받아서 현관에 쌓아뒀습니다. 아들이 오면 가져가겠지 싶어서요. 그런데 집에 와도 가져가지 않더군요. 그냥 여기 두세요. 나중에 쓸게요. 그러면서 택배 상자를 뜯어서 물건만 꺼내고 박스는 나보고 버리라고 했어요. 우리 동네 분리수거는 일주일에 한 번이라 모아뒀다가 내놔야 했지요. 택배가 일주일에 2~3번씩 반복됐습니다. 집에 없는 날에도 아들 흔적이 남아 있었어요. 어느 날 장 보고 돌아왔더니 거실 소파에 아들 옷이 벗어져 있더군요. 외투하고 바지였습니다. 이게 왜 여기 있지? 남편한테 물어봤더니 모르겠다고 했어요. 아들이 낮에 왔다 간 모양이었지요. 우리 없을 때 혼자 와서 옷 갈아입고 나간 겁니다. 열쇠가 없는데 어떻게 들어왔나 싶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 화분 밑에 숨겨둔 예비 열쇠로 들어왔더군요. 엄마 급할 때 쓰려고 하나 만들어뒀어요. 언제 만들었는지도 모르게 열쇠를 복사해서 숨겨뒀던 거예요. 그 얘기 듣고 기분이 이상했습니다. 분가했다면서 왜 우리 집 열쇠를 복사해서 갖고 있는 건지 이해가 안 됐지요. 아들 물건을 정리하려고 하다가도 손이 멈췄어요. 이걸 치워도 되는 건지 아니면 그냥 놔둬야 하는 건지 헷갈렸거든요. 이거 치워도 되냐? 물어보면 아니요. 그냥 두세요. 그러더군요. 그러면서 새 물건을 또 가져왔어요. 충전기, 이어폰, 노트북 가방, 우산, 손목시계까지 말이지요. 여기 두면 편해요. 필요할 때 쓸게요. 그 말만 반복했습니다.
거실 곳곳에, 안방 서랍에, 화장실 선반에 아들 물건이 자리 잡았어요. 이게 아들 집인지 우리 집인지 점점 헷갈리기 시작했지요. 아들 방도 아닌데 아들 물건이 여기저기 있으니까 정신 사나웠습니다. 집이 정리가 안 되는 느낌이었어요. 치워도 치워도 계속 생기는 물건들 때문에 집이 정신 없어졌지요. 이쯤 되니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어느새 아들 일정에 맞춰 살게 됐어요. 저녁 6시 반쯤 되면 자연스럽게 밥을 더 준비하게 되더군요. 아들이 올 것 같으니까 미리 해두는 겁니다. 오늘은 안 오려나? 싶으면서도 혹시나 해서 준비했지요. 안 오면 남편하고 둘이 먹으면 되니까 괜찮았어요. 근데 거의 매번 왔습니다. 엄마, 뭐 먹을 거 있어요? 현관문 열고 들어오면서 묻는 게 일상이 됐지요. 응, 있다. 씻고 와. 그러면 손 씻고 와서 밥상 앞에 앉았어요. 남편이 밥 먹었냐? 물어보면 아직이요 그랬습니다. 점심도 대충 먹고 왔다더군요. 그럼 우리가 차려주는 게 당연해지는 거지요. 아들이 우리 집에서 쉬고 나가면 확실히 얼굴이 달라 보였어요. 처음엔 피곤한 얼굴로 오는데 밥 먹고 소파에서 한두 시간 쉬고 나면 기운이 나더군요. 엄마, 나갈게요. 덕분에 기운 났어요. 그렇게 말하면서 나갔지요. 그 모습 보면 뭐라고 할 수가 없었어요. 자식이 힘들어 보이는데 쉬었다 가라고 못하겠어요? 그래서 그냥 보내줬습니다. 근데 그게 한두 번이 아니라 계속 반복되니까 이상해지는 거예요. 아들은 우리 집에 와서 충전하고 나가는데 정작 자기 집에서는 뭘 하고 사는지 모르겠더라고요. 자기 집 사정은 아예 얘기를 안 했어요. 그 집은 어떠냐 물어보면 그냥 잠만 자요 그러더군요. 밥도 거기서 안 해 먹는다고 했어요. 귀찮아서요. 그냥 사 먹어요. 빨래도 안 한다고 했지요. 세탁소 맡기면 되잖아요. 청소는 하냐고 물으니까 한 달에 한 번? 이라고 대답했습니다. 그럼 거기서 대체 뭐라고 사냐고 물었더니 잠만 자요 진짜 라고 했어요. 그 말 듣고 어이가 없었지요. 집을 구해놓고 잠만 자러 가는 거면 그게 무슨 분가냐고요. 그런데 불편한 말을 하기가 쉽지 않았어요. 아들이 서운해할 것 같았거든요. 엄마가 왜 그래요? 부모 집에 왔다 가는 것도 이제 안 돼요? 이렇게 나올 것 같았지요. 그럼 내가 너무 야박한 엄마가 되는 것 같았어요. 분가했다고 해서 아예 오지 말라는 것도 아니고 그냥 조금만 줄여줬으면 싶은 건데 말이지요. 그 말을 어떻게 꺼내야 할지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참았습니다. 해주면 편하니까 어차피 우리 자식인데 이런 생각으로 넘어갔어요. 그러다 보니 집안일이 늘어난 게 느껴졌습니다. 빨래도 전보다 많아졌어요. 아들이 옷을 두고 가니까 같이 빨아서 개켜놓게 되더라고요. 설거지도 늘어난 것 같았지요. 아들이 밥 먹고 나간 뒤 또 설거지하고 부엌 정리하고 말이에요. 쓰레기도 늘었습니다. 아들이 택배 받아서 뜯고 나면 박스가 쌓이니까 그걸 치우느라 정신없었어요. 남편한테 요새 일이 많네 그랬더니 그러게 애가 자꾸 오니까 그렇지 하더군요. 근데 그렇다고 아들한테 뭐라고 할 수도 없었어요. 아들이 독립한 게 맞나 싶었습니다. 분가했다고 했는데 실제로는 우리 집에서 사는 것 같았거든요. 잠만 그 집에서 자고 나머지는 다 우리 집에서 해결하는 거지요. 밥도 우리 집에서 먹고 쉬는 것도 우리 집에서 하고 물건도 우리 집에 두고 말이에요. 그럼 도대체 그 집은 뭐하러 구한 건지 모르겠더라고요. 월세 50만 원씩 내면서 잠만 자러 가는 거면 그게 무슨 의미가 있나 싶었어요. 차라리 우리 집에 계속 있는 게 나을 것 같았습니다. 근데 더 이상한 건 아들은 아무렇지도 않아 보인다는 거였어요. 우리 집에 오는 게 너무나 자연스러웠지요.
마치 원래 여기 사는 것처럼 편하게 있다가 갔습니다. 엄마, 나 갈게요 하면서 나갈 때도 당연하다는 표정이었어요. 고맙다는 말도 없었습니다. 다녀올게요. 대신 나 갈게요라고 했어요. 마치 잠깐 나갔다 오는 것처럼 말이지요. 그 태도를 보면서 답답했습니다. 분가라는 게 이런 게 아닐 텐데 뭔가 잘못됐는데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언제부터 이렇게 된 건지 모르겠습니다. 그날도 아들이 저녁 때 왔어요. 엄마, 반찬 좀 싸줄 수 있어요? 갑자기 반찬을 싸달라고 하더군요. 왜? 집에서 먹을 거야? 아니요. 그냥 냉장고에 좀 넣어두려고요. 그러면서 통을 여러 개 꺼냈어요. 김치, 나물, 조림, 국까지 싸달라고 했지요. 이렇게 많이? 네, 어차피 한 번에 싸가면 편하잖아요. 그래서 반찬을 통에 담아줬습니다. 근데 담으면서 이상한 느낌이 들었어요. 이 반찬을 진짜 먹으려고 가져가는 건가? 아니면 그냥 냉장고에 넣어두기만 할 건가 싶었지요. 아들이 자기 집에서 밥을 해 먹는다는 얘기를 들어본 적이 없었거든요. 반찬을 다 싸주고 나니까 아들이 고마워요 하면서 가방에 넣었어요. 그리고는 또 소파에 앉아서 TV를 켰지요. 이따 가져갈 거야? 아니요, 지금 가져갈게요. 근데 좀 쉬었다 갈게요. 결국 1시간 넘게 있다가 나갔습니다. 그 모습을 보면서 생각했어요. 이게 독립인가? 아들 집은 잠만 자는 곳이고 먹고 쉬고 생활하는 건 다 우리 집에서 하는 건가? 그럼 분가의 기준이 도대체 뭔가 싶었지요. 며칠 뒤에 반찬통을 돌려받았는데 거의 그대로 있더군요. 김치만 조금 덜어 먹고 나머지는 손도 안 댄 상태였어요. 이거 왜 안 먹었냐? 아, 그냥 사 먹었어요. 편해서요. 그 말 듣고 화가 났습니다. 반찬 싸달라고 해놓고 먹지도 않은 거예요. 그럼 왜 싸달라고 한 건지 이해가 안 됐지요. 그럼 왜 싸달라고 했냐? 그냥요. 있으면 먹을 수도 있잖아요. 이런 식으로 대답하더군요. 말이 안 통하는 기분이었어요. 그때부터 마음이 불편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아들이 올 때마다 신경 쓰이더라고요. 예전에는 반가웠는데 이제는 또 왔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와서 뭘 먹을지, 얼마나 있을지, 또 뭘 두고 갈지 그런 게 다 신경 쓰였지요. 남편한테 이거 좀 이상하지 않냐 했더니 그러게 너무 자주 오긴 하네 하더군요. 한번 얘기해 볼까? 그래도 될까? 애가 서운해하면 어떡해. 우리끼리 그런 얘기를 나눴지만 결론은 안 났습니다. 혼자 있을 때 생각해 봤어요. 나중에 더 힘들어질 것 같았거든요. 지금은 우리가 건강하니까 밥도 차려주고 챙겨줄 수 있지만 몇 년 뒤에는 어떻게 될지 모르잖아요. 나이 들면 체력도 떨어지고 아플 수도 있고 말이지요. 그때도 아들이 이렇게 계속 온다면 우리가 감당할 수 있을까 싶었어요. 아니, 그 전에 이게 맞는 건가 싶었습니다. 아들이 40이 넘었는데 아직도 부모 집에 의지해서 사는 게 맞나 싶었지요. 지금 말해야 할 것 같았어요. 더 늦으면 아들도 이게 당연하다고 생각할 것 같았거든요. 이미 그렇게 되어가고 있는 것 같았지요. 우리 집에서 이런 행동하는 것을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게 느껴졌어요. 밥은 당연히 여기서 먹는 거고, 쉬는 것도 당연히 여기서 하는 거고, 물건도 여기 두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것 같았습니다. 근데 말을 꺼내기가 쉽지 않더라고요. 괜히 말했다가 관계가 틀어질까봐 걱정됐거든요. 아들이 엄마가 변했어요. 이렇게 나올 것 같았지요. 예전엔 안 그랬잖아요. 왜 갑자기 그러세요? 이런 말 들으면 어떻게 하나 싶었어요. 그러면 나도 설명하기 애매했거든요. 싫은 건 아닌데 그렇다고 계속 이럴 수는 없는 건데 그걸 어떻게 말해야 할지 모르겠더라고요. 노총각 아들이라 더 조심스러웠습니다. 장가도 못 갔는데
엄마까지 차갑게 대하면 아들이 얼마나 서운하겠어요. 그런 생각하니까 말이 안 나왔지요. 그냥 참고 넘어가는 게 나을 것 같기도 했어요. 근데 마음 한편으로는 이게 계속될 수는 없다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결국 며칠을 고민했어요. 말을 할까 말까, 어떻게 말할까, 언제 말할까, 그런 생각만 하다가 시간이 흘렀지요. 아들은 여전히 일주일에 4~5번씩 왔습니다. 올 때마다 당연하다는 듯이 밥 먹고 쉬고 갔어요. 그 모습 보면서 생각했지요. 내가 어디까지 해줘야 하는지, 이 관계의 경계는 어디인지 말입니다. 그때부터 마음이 조금씩 불편해졌습니다. 그날 반찬을 들고 아들 집에 갔을 때 현관에서 우리 집 슬리퍼를 봤습니다. 남편이 슈퍼 갈 때 신던 그 슬리퍼였어요. 아들은 집에서 그냥 신고 나온 것 같아요 하면서 웃었지요. 무의식 중에 신고 나왔다는 그 말이, 그 웃음이, 그 순간 참고 있던 게 전부 터져버렸습니다. 손에 들고 있던 반찬통을 식탁에 내려놨어요. 준호야. 네. 너 지금 뭐 하는 거냐? 아들이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저를 봤습니다. 무슨 말씀이세요? 분가했다며? 혼자 산다며? 목소리가 떨렸어요. 우리 집 슬리퍼를 왜 무의식 중에 신고 나오냐? 네 집에 네 슬리퍼가 있어야 하는 거 아니냐? 엄마, 그게 뭐 대수라고. 그게 바로 문제야. 네가 그렇게 생각하는 게. 아들이 당황한 표정이었어요. 너 일주일에 며칠이나 우리 집에 오냐? 거의 매일 오잖아. 밥은 다 우리 집에서 먹고, 쉬는 것도 우리 집에서 하고, 물건도 다 우리 집에 두고, 택배도 우리 집으로 받고, 그럼서 뭐가 독립이냐? 한마디 한마디가 터져 나왔습니다. 이 집은 뭐냐? 잠만 자러 오는 곳이냐? 월세 50만 원씩 내면서 잠만 자러 온다고? 그게 말이 되냐? 아들이 입술을 깨물었어요. 엄마, 왜 갑자기 이러세요? 갑자기? 내가 갑자기라고? 화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너는 하나도 이상하지 않냐? 분가했다는 사람이 부모 집을 이렇게 들락날락하는 게, 그게 나쁜 건 아니잖아요. 나쁘고 안 나쁘고를 떠나서 이건 아니다. 이건 분가가 아니야. 너는 혼자 사는 게 아니라 집 2개를 쓰고 있는 거야. 아들 표정이 굳었어요. 엄마가 뭘 그렇게 따지세요? 부모 집 오는 게 죄예요? 그 말에 더 화가 났습니다. 죄가 아니라 정도가 있는 거지. 목소리가 커졌어요. 일주일에 1번, 2번 오는 건 괜찮아. 근데 너는 거의 매일 오잖아. 그것도 저녁 때마다 와서 밥 먹고 쉬었다 가고. 우리 집을 뭘로 보는 거냐? 엄마가 괜찮다고 했잖아요. 괜찮다고 한 적 없다.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나는 한 번도 괜찮다고 한 적 없어. 내가 오니까 그냥 받아준 거지. 엄마가 뭐라고 하면 내가 서운해할까봐 참은 거라고. 근데 너는 그걸 당연하게 생각하더라. 우리 집에 오는 게, 밥 먹는 게, 쉬는 게 다 당연한 줄 알지. 아들이 할 말이 없는지 고개를 숙였어요. 엄마, 그럼 어떡해요? 저도 힘들어요. 힘들면 혼자 사는 게 아니지. 차라리 우리 집에 계속 있든지. 그건 싫어요. 저도 제 공간이 필요하다고요. 공간? 웃음이 나왔어요. 네 공간이 뭐가 있냐? 잠만 자는 곳이 무슨 공간이냐? 진짜 네 공간이면 거기서 밥도 해 먹고 빨래도 하고 청소도 하고 그래야지. 넌 여기서 뭐 하냐? 아들이 반박했어요. 엄마는 왜 이렇게 심하게 말해요? 저도 나름대로 혼자 살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노력? 뭘 노력했는데? 화가 폭발했습니다. 밥도 안 해 먹고 빨래도 안 하고 청소도 안 하고 그게 혼자 사는 거냐? 그냥 잠만 자러 가는 거지. 그것도 무의식 중에 우리 집 슬리퍼 신고 가고 우리 집 물건 가져가고
우리 집에서 밥 먹고 살면서 뭐가 독립이냐? 엄마가 너무 간섭하시는 거 아니에요? 그 말에 완전히 폭발했습니다. 간섭? 내가 간섭을 해? 목소리가 커졌어요. 네가 매일같이 와서 밥 달라고, 반찬 싸달라고, 이것저것 챙겨달라고 해놓고 내가 간섭한다고? 김준호, 너 정신 좀 차려라. 아들이 깜짝 놀란 표정이었어요. 엄마가 이렇게 화낸 건 처음 봤을 겁니다. 너 41야. 41. 그 나이에 아직도 부모한테 이렇게 붙어 사는 게 창피하지도 않냐? 손가락으로 아들을 가리켰습니다. 너 분가했다고 해놓고 실제로는 하나도 독립 안 한 거나 마찬가지잖아. 우리 집에 얹혀 사는 거랑 뭐가 달라? 아들이 엄마 너무해요 하면서 목소리를 높였어요. 내가 너무해? 너무한 건 너지. 숨이 찼습니다. 엄마 아빠가 언제까지 이렇게 챙겨줄 것 같냐? 우리도 늙어가잖아. 지금은 괜찮아도 몇 년 뒤에는 어떻게 될지 모르잖아. 그때도 네가 이렇게 오면 우리가 감당할 수 있을 것 같냐? 그럼 이제 오지 말라는 거예요? 아들이 눈물을 글썽이더군요. 오지 말라는 게 아니라 정도껏 오라는 거야. 오려면 미리 연락하고 와. 그리고 네 집에서 네가 해결할 건 네가 해. 밥도 빨래도 청소도 네가 해. 그게 혼자 사는 거야. 아들이 눈물을 닦았어요. 엄마는 저한테 관심도 없으시네요. 관심 없는 게 아니라 네가 너무 의존하는 거야. 목소리를 낮췄습니다. 네 나이가 몇인데 아직도 엄마한테 밥 해달라고 하냐? 반찬 싸달라고 하냐? 그게 정상이냐? 내 또래는 다 자기 인생 살고 있어. 근데 너는 아직도 부모한테 기대고 있잖아. 저도 힘들어요. 혼자 사는 게 쉬운 줄 아세요? 쉽지 않으니까 다들 노력하면서 사는 거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너만 힘든 거 아니야. 근데 너는 힘들다고 부모한테 다시 기대는 거잖아. 그럼 언제 제대로 독립하냐? 평생 이렇게 살 거야? 한참을 말다툼했습니다. 아들은 자기는 나름대로 노력하고 있다고 했고 나는 그게 노력이 아니라고 했어요. 서로 목소리가 높아졌지요. 둘 다 울컥하고 화나고 서운하고 그랬습니다. 잠시 침묵이 흘렀어요. 아들이 먼저 말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돼요? 목소리가 작았어요. 진짜 혼자 살아.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말로만 혼자 산다고 하지 말고 진짜 네 힘으로 살아봐. 밥도 네가 해서 먹고 집도 네가 치우고 빨래도 네가 하고 그렇게 한 달, 두 달 살아보면 네가 뭘 놓치고 살았는지 알게 될 거야. 알겠어요. 아들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리고 우리 집은 가끔 오는 곳이야. 매일 오는 곳이 아니고 일주일에 한 번, 많아야 두 번. 미리 연락하고 와. 그리고 와서도 밥 달라고 하지 말고 그냥 얼굴 보러 왔다가. 알겠냐? 네. 아들 목소리가 점점 작아졌어요. 너 지금 안 바뀌면 평생 이렇게 살아. 엄마 아빠 살아있을 때는 우리한테 기대고 나중에 우리 없으면 혼자 어떻게 살 건데? 생각해 봤어? 아들이 아무 말 없이 고개만 숙였습니다. 나도 더 이상 할 말이 없었어요. 반찬통을 식탁에 두고 일어났습니다. 이거 먹어. 마지막으로 싸운 거니까. 엄마, 앞으로는 네가 해 먹어. 배달시켜 먹든 사 먹든 직접 해 먹든 너 알아서 해. 현관으로 나가면서 슬리퍼를 다시 봤습니다. 이거 우리 집에 갖다 놔. 네 집에 네 슬리퍼 사. 네. 집에 돌아와서 남편한테 얘기했어요. 준호한테 한바탕 했어. 뭐라고 했는데? 이제 제대로 혼자 살라고. 우리 집에 매일 오지 말라고. 남편이 잠시 말이 없더니 잘했다 하더군요. 나도 할 말하고 싶었는데 못했어. 당신이 해줘서 고맙네. 그날 밤 잠이 안 왔어요.
너무 심하게 말한 건 아닌가 싶기도 했지요. 근데 한편으로는 속이 시원했습니다. 참았던 말을 다 한 기분이었어요. 이제 달라질까 아니면 더 삐뚤어질까 그런 생각도 들었지요. 어쨌든 말은 한 겁니다. 이제는 아들이 선택할 일이었어요. 그리고 나서 아들이 사흘 동안 연락이 없었어요. 전화도 안 하고 오지도 않았지요. 남편이 이놈 이거 삐졌나 보네 그랬습니다. 그럴 줄 알았어. 근데 어쩔 수 없지. 마음이 편하지는 않았어요. 혹시 관계가 틀어진 건 아닌가 걱정도 됐지요. 사흘째 되는 날 아들한테서 문자가 왔습니다. 엄마, 슬리퍼 갖다 놨어요. 문 앞에 두고 갔어요. 현관 나가보니까 정말 슬리퍼가 놓여 있더군요. 우리 집 슬리퍼 2켤레, 그리고 수건하고 칫솔까지 봉투에 담겨 문고리게 걸려 있었어요. 아들이 직접 갖다 놓고 간 겁니다. 문 앞에 두고 간 걸 보니 마음이 좀 아팠어요. 들어오기가 민망했나 싶었지요. 일주일이 지났는데도 아들이 안 왔습니다. 전화도 없었어요. 남편이 한번 연락해 볼까? 했는데 나는 조금 더 기다려보자 그랬어요. 아들이 스스로 생각할 시간이 필요할 것 같았거든요. 열흘쯤 지나서 아들한테서 전화가 왔어요. 엄마, 응, 저 이번 주 일요일에 가도 될까요? 목소리가 조심스러웠어요. 그래 와라. 몇 시쯤 갈까요? 점심때 와. 같이 먹자. 네. 그럼 그때 뵐게요. 일요일에 아들이 왔습니다. 정확히 12시에 왔어요. 엄마, 아빠. 인사하는 모습이 어색해 보였지요. 어서 와. 손 씻고 밥 먹자. 같이 밥을 먹는데 아들이 말을 꺼냈어요. 엄마, 죄송해요. 뭐가? 제가 생각 없이 행동했어요. 엄마 말씀 듣고 생각해 봤는데 제가 너무 의존하고 있었네요. 남편이 이제 알았냐 하더군요. 네. 혼자 산다고 해놓고 실제로는 혼자 사는 게 아니었어요. 엄마 아빠한테 계속 기대고 있었던 거죠. 아들이 제대로 인정하더군요. 앞으로는 어떻게 할 거냐? 제대로 혼자 살아보려고요. 밥도 해 먹고 빨래도 하고 청소도 하고 유튜브 보면서 요리 배우고 있어요. 그래, 잘 생각했다. 자주 못 올 것 같아요. 한 달에 한 번? 아니면 2번? 그 정도로 올게요. 그 정도면 괜찮지. 그날 아들은 2시간 있다가 갔어요. 예전처럼 늘어져 있지 않고 밥 먹고 차 한잔 하고 갔지요. 엄마, 저 가볼게요. 그래, 조심해서 가고. 나갈 때 아들 표정이 달라 보였어요. 뭔가 마음을 정리한 것 같았지요. 그 뒤로 아들이 정말 안 왔어요. 한 달에 한 번, 많아야 2번 정도만 왔습니다. 올 때도 미리 연락하고 왔어요. 엄마, 이번 주 토요일 괜찮으세요? 응, 괜찮다. 그럼 그날 갈게요. 이렇게 정중하게 물어보고 왔지요. 와서도 예전처럼 편하게 있지 않았어요. 밥 먹고 차 마시고 1~2시간 얘기하다가 갔습니다. 냉장고도 함부로 안 열었어요. 엄마, 물 좀 마셔도 돼요? 이렇게 물어보더군요. 그래, 먹어. 예전 같으면 그냥 열어서 마셨을 텐데 말이지요. 택배도 우리 집으로 안 왔어요. 아들이 직접 받는다고 했지요. 집에 택배함 생겼어요. 거기로 받으면 편해요. 물건도 안 두고 갔습니다. 가져왔던 옷이며 책이며 다 가져갔어요. 엄마, 제 물건들 다 가져갈게요. 그래, 가져가라. 집 청소할 때 보면 아들 물건이 하나도 없더군요. 깨끗하게 비워진 거지요. 한 달쯤 지나니까 아들한테서 사진이 왔어요. 집에서 직접 만든 된장찌개 사진이었습니다. 엄마, 제가 끓였어요. 맛은 모르겠지만요, 히읗히읗. 보니까 꽤 괜찮아 보이더군요. 오, 잘 만들었네. 맛있게 먹어라. 네.
그 뒤로 가끔씩 요리 사진을 보내왔어요. 밥도 해 먹고 반찬도 만들어 먹더군요. 서툴긴 해도 나름대로 노력하는 게 보였지요. 빨래도 다 혼자 해요. 세탁기 돌리는 법 이제 알았어요. 그런 문자도 왔습니다. 어느 날 아들이 와서 말했어요. 엄마, 그때 화내줘서 고마워요. 뭐? 진짜예요. 그때 엄마가 화 안 냈으면 저 계속 그렇게 살았을 거예요. 이제 진짜 혼자 사는 게 뭔지 알겠어요. 그래, 다행이다. 힘들긴 한데 재미있어요. 제가 뭔가 해내고 있다는 느낌이 들어요. 아들이 웃으면서 말했어요. 남편이 이제야 어른이 됐네 하더군요. 네, 늦었지만요. 늦어도 괜찮다. 지금이라도 배운 게 다행이지. 네. 앞으로 잘 살게요. 집이 조용해졌어요. 아들이 매일 오던 때와는 완전히 달랐지요. 처음엔 좀 허전했습니다. 근데 익숙해지니까 편하더군요. 남편하고 둘이 저녁 먹고 TV 보고 일찍 자고 말이에요. 아들 생각 안 해도 되고 밥 챙기지 않아도 되고 신경 쓸 일이 줄어드니까 몸이 편해졌어요. 가끔 아들이 보고 싶긴 했어요. 근데 전화하면 되고 보고 싶으면 오라고 하면 되니까 괜찮았지요. 예전처럼 매일 볼 필요는 없더라고요. 한 달에 한 번, 두 번 보는 게 딱 좋았습니다. 서로한테 부담 안 되고 그래도 서로 생각하고 지내고 말이에요. 아들도 달라진 게 느껴졌어요. 올 때마다 표정이 밝아 보였지요. 혼자 사는 게 적응이 된 것 같았어요. 엄마, 이제 요리 좀 하는 것 같아요. 유튜브 보고 따라하면 생각보다 잘 돼요. 그래, 다행이다. 빨래도 이제 잘해요. 처음엔 색깔 옷이랑 흰 옷이랑 같이 빨아서 다 망쳤는데 이제는 분리해서 빨아요. 그런 얘기하면서 웃더군요. 어느 날 아들이 엄마 여자친구 사귀게 됐어요 하더군요. 깜짝 놀랐어요. 진짜? 네. 회사 선배 소개로 만났는데 잘 맞는 것 같아요. 그래, 잘 됐다. 남편도 기뻐하더군요. 이제 정신 차렸나 보네. 네. 제대로 살아야 누가 봐주더라고요. 그 말 듣고 속으로 생각했어요. 그때 화낸 게 잘한 일이었구나. 아들이 그때 정신 못 차렸으면 계속 그렇게 살았을 겁니다. 부모 집에 기대서 편하게만 살고 정작 자기 인생은 안 챙기고 말이지요. 지금이라도 바뀐 게 다행이에요. 늦었지만 늦지 않았습니다. 요즘은 아들이 한 달에 한 번 정도 와요. 올 때마다 뭔가 가져옵니다. 엄마, 이거 드세요. 제가 샀어요. 과일이나 고기 같은 거 사오더군요. 받으면서 기분이 좋아요. 아들이 예전에는 받기만 했는데 이제는 주고받는 관계가 된 것 같거든요. 아들 집에도 한 번 갔다 왔어요. 이번엔 초대를 받고 갔지요. 엄마, 제가 밥 해드릴게요. 한번 드시러 오세요. 가보니 집이 꽤 정리돼 있더군요. 예전보다 훨씬 깨끗했어요. 와, 네가 이렇게 치웠냐? 네. 요즘 주말마다 청소해요. 냉장고에도 먹을 게 있었어요. 직접 장 봐서 채운 거라고 했지요. 아들이 직접 해준 밥을 먹었어요. 김치찌개하고 계란말이 그리고 밥이었습니다. 맛이 괜찮았어요. 엄마 어때요? 잘했다. 맛있다. 아들이 환하게 웃더군요. 집에 돌아오면서 남편한테 말했어요. 준호 이제 진짜 혼자 사는구나. 그러게. 이제야 제대로 독립한 것 같네. 그때 말 안 했으면 어떻게 됐을까? 계속 그렇게 살았겠지. 당신이 잘한 거야. 분가는 집 문제가 아니었어요. 집을 따로 쓴다고 해서 분가가 되는 게 아니더라고요. 생활을 분리해야 진짜 분가인 겁니다. 밥도 따로 먹고 빨래도 따로 하고 책임도 각자 지고 말이지요. 그게 독립이에요. 부모 집은 언제나 열려 있어야 하지만 기준은 필요합니다.
자식이 힘들 때 와서 쉬었다 갈 수 있는 곳이어야 하지만 매일 오는 곳은 아니지요. 가끔 오고 보고 싶을 때 오고 그 정도가 맞는 것 같아요. 노총각 아들이라 더 어려웠던 것 같아요. 장가 못 간 아들한테 미안한 마음도 있고 외로울까봐 걱정도 되고 말이지요. 그래서 더 참게 됐던 것 같습니다. 근데 그게 아들한테 도움이 안 됐어요. 오히려 아들이 제대로 못 크는 거였지요. 지금은 거리가 생겨서 오히려 좋아요. 아들도 자기 삶을 살고 우리도 우리 삶을 살고 말이에요. 만날 때마다 반갑고 헤어질 때도 아쉽지 않고 그게 딱 좋습니다. 부모 역할은 내려놓는 게 아니라 바뀌는 거더라고요. 매일 챙기는 것에서 가끔 걱정해 주는 것으로 말이지요. 아들이 이번에 여자친구 데려온대요. 엄마, 다음 달에 같이 가도 될까요? 그래, 좋다. 데려와라. 기대가 됩니다. 어떤 사람일지, 우리 아들을 어떻게 봐줄지 말이에요. 분가라는 건 선언이 아니라 실천이에요. 말로만 혼자 산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라 실제로 혼자 살아야 하는 겁니다. 우리 아들은 이제야 그걸 배운 것 같아요. 늦었지만 괜찮습니다. 이제는 분가라는 말이 무엇인지 알겠습니다. 오늘 제 이야기가 당신의 마음에 작은 온기가 되어 머물렀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 해주세요. 새로운 사연이 도착하는 순간 가장 먼저 따뜻한 소식을 전해드릴게요. 인생사연 드라이브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